저희 레고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실력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그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연구원들을 주로 채용을 하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신약 개발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이런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이 일단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경쟁해서 계속해서 본인을 푸시하고, 그리고 이들과 계속 경쟁을 할 수 있는 열정, 끝까지 이루겠다는 이런 열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가장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레고캠은 지금 신약 바이오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코스닥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 어, 일단 지금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 회사를 잘 아실 거예요. 요 근래 가장 핫한 회사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러한 바이오 회사들은 지금 미래의 어떤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한 분야를 저희 업종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대우를 보장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연봉 수준을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그 대전 충청 지역의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저희가 연구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30대 대기업과 18년도의 연봉 수준을 비교했을 때 30대 대기업 중간 수준의, 그러니까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에 플러스로 저희는 스톡 옵션과 그다음에 직무 발명 보상 제도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수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레고캠에 오시게 된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잘 정착을 하신다면 좀 좋은, 경제적으로도 좋은 그런 부분을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일단 제가 이제 인사 담당을 하였을 때 그때 이제 그 신규 입사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까 첫 번째 그 저희가 인재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통 신입 직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열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대표님도 그 예전에 LG 출신이신데 LG에 계실 때도 그 직원들이 항상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직원을 가장 예쁘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 저희는 그러한 인재상을 원하고,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고 제안할 때 그때 아마 회사에서는 가장 이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그 저희 레고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레고캠은 사람을 그냥 뽑질 않습니다. 일단 저희는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력을 가장 일단 1차로 보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어서 일단 실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저희가 검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접 때도 보통 뭐 일반적으로 담당 뭐 팀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부 임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연구원 한 명을 뽑더라도 그 단 한 명의 면접을 위해서라도 위에 저희는 해당 PL이나 그 다음에 관련돼 있는 연구 분야 팀장들이 전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본부장급 임원들 그리고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저희 모든 임원들이 모두 들어가서 그 연구원이 그러니까 석사 박사 시절에 어떠한 연구 분야에서 자기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이 들어와서도 저희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신규 입사자가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PL부터 대표 이사님까지 모든 분들이 그 오리엔테이션에 모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좀 신규 입사자분이 들어오셨을 때 좀 적응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 단 한 명의 연구원이라도 저희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 연구 개발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분야가 이렇게 따로 나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일부 연구원들의 경우에 좀 이러한 케이스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바이오 쪽 그 박사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그 다른 좀 이렇게 대외적인 이런 거에 역량이 좀 많고 좀 언어적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실력이 있으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리고 자기의 또 전문적인 그 바이오 쪽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적인 권위자셔서 이분이 뭔가 좀 연구 분야가 아니라 예, 다른 뭐 사업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역량을 크게 펼치시는 부분들은 봤는데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일단 본인 예, 석 박사 시절 대학원 시절에 연구 개발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도록 저희들은 보통 업무를 주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 저희 레고캠은 그 회사 문화상 저희 회사 컬처가 어떤 뭐 자기가 직급이 낮다거나 아니면 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게 할 말을 못하는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설령 대표이사님이 지적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본인이 디펜스 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이나 그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커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그게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대로 만약에 부당한 경우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더 상급자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부당한 행위가 지금 저희 레고캠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반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예,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의견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저희 레고캠에서는 예, 뭐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저희 자소서에는 뭔가 특별한 그런 양식을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연구원들 연구 성과 위주로 저희들은 이제 그쪽 자소서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안에 그렇게 담게 되고요. 이제 자기소개서에는 일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담게 되는데 이제 제가 몇 번 좀 외부에서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좀 인사 담당이었을 때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이제 그 대학원이나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중요도에 대해서 좀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 받았을 때 드렸던 답변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소서를 저희 대표님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확인을 합니다. 근데 뭐 일부 회사는 그때 같이 갔던 다른 인사 담당자분께서는 이제 본인들은 그런 건 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제조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직원이 적응만 하면 그 안에서 그 톱니바퀴처럼 그 안에서 이제 잘 적응만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제 그 회사에 적응을 하고 회사 다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회사들은 사실 자소서보다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어떤 전공을 했는지 뭐 사전 지식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 저희는 실적이 아니라 그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분명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일단 1차로는 따라와야 되지만 이제 이 친구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막 열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굴곡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짧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들이 본인한테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극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 일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뭔가 자기의 터닝 포인트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은 좀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역량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적어주고 좀 자기의 감정들이나 느꼈던 점들을 좀 설명해 주면은
좀 그 회사 쪽에서 그 입사 지원서를 바라봤을 때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레고캠은 그 연구원이 중심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그 그동안에 그 연구 분야, 그러니까 학업을 하시는 동안에 그 연구 분야나 또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자신이 연구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레고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있고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에 이 사람의 역량이나 창의성들이 저희 프로젝트 진행에 어떤 시너지를 주고 또 아니면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희는 항상 예, 그런 분들을 현재도 찾고 있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연구 성과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분야에서 이 사람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레고캠이 원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문은 언제나 예, 열려 있다고 생각해도 예, 무방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특성상 그 해당 연구 분야의 석사, 박사 과정 동안에 어떠한 연구를 하고 어떠한 성과나 어떠한 인사이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어떤 뭐 그 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뭐 한정을 두어서 채용 공고를 올리긴 하지만 사실 그런 거보다도 저희가 더 우선하는 거는 저희가 그 가려고 하는 예, 저희 신약 개발 꿈에 부합하는 그분의 역량, 그 다음에 연구 성과들이 저희와 매치가 되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고 저희와 맞다고 생각하시면 예, 얼마든지 저희 쪽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회사에서 인재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일단 저희는 신입사원 기준일 때 전공 지식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연구 부분은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네, 이 업종에 대해서 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연봉 수준 그리고 동종업계 연봉 수준하고 전망 이런 것들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반도체 원재료 만드는 화학 제조업체고요. 저희는 이제 반도체 원재료 중에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 쪽에 이제 들어가는 화학제품 만들고 있고요. 연봉은 일반 동종업계보다 좀 높은 수준입니다. 대졸 초임이 연봉 4,400 이상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올해 저희가 공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2분기에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전망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이게 그 원래 드렸던 질문지에 없는 네. 질문인데 그러면은 신입사원 채용을 뭐 분기에 이렇게 맞춰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수시로 인재들을 영입해서 이렇게 하시는 편인가요? 대부분의 대전에 있는 업체들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반 중소기업들은 그 정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뭐 개발되거나 아니면 뭐 확장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인원을 수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후배들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될 텐데 예. 이쁨받는 신입사원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조직의 융화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생산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선배 사원들과 친해지고 그 친목 동호를 통해 이제 업무에 이제 도움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업무더라도 친목 활동을 통해서 이제 친목이 도모가 되면은 업무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도 좀 더 친절하게 알릴 수도 있고 본인도 적응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 알무로 해서 갈등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동호회 개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동호회 개수는 제가 지금 파악으로 14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네, 웬만한 동호회는 다 있고요. 그리고 동호회도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유롭게 10명 이상이 조직되면은 자유롭게 만들거나 뭐 10명 이하가 되면은 폐지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동호회를 만들면 회사에서 뭐 지원을 좀 해주신다든지? 네. 회사에서 그 동호회 인원들마다 10,000원씩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호회가 개수 제한이 없고요. 제가 동호회를 뭐 4개, 5개 가입하게 되면은 각 동호회마다 10,000원씩 매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와, 그럼 중복으로 이렇게 한 두세 개씩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겠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활동 가장 잘하는 동호회 혹시 자랑하실 수 있는 동호회 하나만 꼭 꼽는다면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역 강소 기업해서 저희가 충대에서 매년 축구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승도 많이 했던 그 축구 동호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볼링 동호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회사랑 다르게 그 봉사 동호회가 있거든요. 봉사 동호회를 통해서 회사에서 사회 환원적인 활동 많이 하는데 그걸 주도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너무 좋은데요.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시나요? 일단은 이틀 정도는 자체적으로는 그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뭐 회사 규정이라든가 안전교육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각 부서에 가서 이제 선배 사원을 이제 토대로 해서 온더잡 트레이닝,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사수 개념으로 네, 해서 맞습니다. 한 명이 이제 책임지고 네.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거, 회사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거랑 별도로 또 3개월 동안 멘토링 제도라고 해서 그 팀 부서가, 그 팀이나 그 소속 부서가 아닌 타 부서 선배가 3개월 동안 업무 외로 회사 생활이라든가 그런 걸 멘토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그 인원들 외부로 나가서 이제 일과 이후에 밥도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회사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지금까지만 얘기 들어도 네. 대한민국 대기업들도 따라오기 어려울 듯한 그런 복지거든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그 신입사원이 네. 그러니까 여기 근무를 DNF에서 주식회사 DNF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지원자가 부서를 선택할 수 만약에 있다면 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해당 부서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을 해야겠고요. 이 부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저 부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내가 이 업무에 맞는 건지, 내 계획에 맞는 그런 뭐 진행이 되는 게 적성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창의적인 그런 계획에 상관없이 좀 활달한 그런 걸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 내가 연구부서, 품질관리부서, 아니면은 뭐 생산부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부서로 갔다가 네. 본인의 적성이 뭐 품질관리부서가 더 맞아서 그렇게 내부에서 이제 옮기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나요? 그 전환 배치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상사와 혹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밑에 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한 짓일 수 있는데요. 일단 위에 선배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가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업무를 다 얘기 못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밑에 사람은 이거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왜 해야 되지 않은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수한테 가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보다는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사유를 들어보고 갈등을 푸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그 갈등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네, 어떤 업무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당한 지시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부당한 지시인 것 같으면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고요. 그걸 너무 감정적으로 나 이거 안 할래요. 왜 이거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제가 이런 업무 해야 되는 건데 이 업무 중에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위에 그 선배 입장도 들어봐서 이게 왜 해야 되는 건지 확인해야지 이제 갈등을 좀 더 줄이고 본인도 부당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업무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네. 뭐 위아래에 대한 개념이 딱 틀에 박혀 있는 게 아닌 언제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의견을 경청해서 함께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문화로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 7번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기보다는 네. 그 7번 질문 보시고서 요 사례에 대해서 네. 뭐 성공이나 실패 사례, 어려운 극복 사례, 성공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힘든 일을 극복한 거에 관련해서는 누구나 이제 그 힘든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경중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이건 경하다, 이건 중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들이 판단했을 땐 저거는 중한데 경하게 생각하지 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느꼈던 걸 적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지금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취업 전이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위에 상사랑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업무 효율을 자기가 어떻게 바꿔가지고 매출이 늘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열을 바꿔서 뭐 좀 더 뭐 돋보이게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작성을 했고요. 업무 외적인 거는 그 조직 생활에 있어서 뭐 선배 사원이랑 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풀었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걸 자기가 좀 더 뭐 베푸든가 뭐 선물 사든가 해서 좀 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갈등을 풀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혹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예, 아까도 만약에 선배와 갈등이 있다라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을 때 대화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떠한 고충을 들어주는 네. 회사의 고충 처리를 맡고 계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실까요? 그래서 고충 처리 위원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네. 예, 팀장님이랑 이제 저희 여 직원 중 제일 선임 계셔가지고 남자 직원, 여자 직원 서로 이제 그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신입사원들이 자소서를 쓸 때요. 네, 굴곡 없는 인생을 살아와서 자소서상에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네. 이 경우 거짓말이라도 좀 해서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다 드라마틱 할 수도 없고 그 개인의 경중에 따라서 이게 드라마틱한지 안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느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런 걸 해결했다라든가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내가 뭐 어떤 걸 좀 더 열심히 했다라든가 그런 적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거짓말보다는 솔직하게 그냥 좀 네. 게 가장 좋은 포인트다. 어차피 면접 때 물어보게 되면 그거에 또 버벅대면서 말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내가 이런 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뭐 도움 받았다 아니면 좀 더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 하게 되면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지 꼭 드라마틱한 부분을 뭐 바라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할 때 가장 어필되는 포인트, 우리 혹시나 들어오게 될 후배 사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떤 그 수행 업무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수행 업무에 대해서 어떤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가 있으셨을까요? 독특하게 썼다든지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요. 뭐 그런 건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자소서 양식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 거의 대부분 붙여넣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회사 이름이 있는다거나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인원들은 이제 잘 씁니다. 대부분 이제 제가 회사 소개를 학교로 많이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수업을 들은나 그 교육 들은 학생들은 그에 맞춰가지고 요약도 쓰고 뭐 강조할 건 굵은 표시를 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쓰거나 아니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 많이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이만큼 요즘은 잘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 이름을 가지고 여기다 지원을 하는 건 정말 성의가 1도 없어 보일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나를 소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인데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많이 있고 아마 딴 데서도 비제 비일 할 겁니다. 아마 비일비제 할 겁니다. 저도 비슷한 거를 봐서 네. 공감이 돼서 있습니다. 분명 DNF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어디 무슨 철강 네, 맞습니다.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네. 시작되는 걸 보고 정말 기분이 안 돼 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구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만큼은 진짜 꼭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 네. 학점이냐 대외 활동이냐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수상을 하거나 뭐 대회 뭐 활동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공 지식이면 이제 그 학점이죠.
학점을 바탕으로 하고 대외 활동을 해야지 학점을 그냥 신경 안 쓰고 대외 활동 하게 되면은 사상 누각으로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떤 화학이나 뭐 화공 계열이 아니라 뭐 일반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대부분 화공이나 화학 계열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외 활동보다는 학점이나 전공 지식을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이 화학이나 화공 계열을 이제 뽑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공 관련 전공이 없는데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다든지 혹시 이해가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실까요? 일단 신입사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입사하자마자 관련된 전공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 다른 그 전공을 했지만 타 회사에 가서 그쪽 관련된 업무를 보고 그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경력직으로 저희 회사 지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정되겠지만 신입사원이 어떤 전공 지식 없이 만약에 제가 화공이나 화학계열을 뽑는데 법정계열이라든가 공과계열이 오게 되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로 화학이나 화공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네. 전공이 대략적으로 한 5가지 정도 뽑아본다면 너무 이렇게 전공하게 될까요? 요즘은 좀 그 과목이 좀 학과가 좀 많이 이름이 달라졌는데요. 제일 많이 오는 게 화학과, 화공과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그 다음에 기계학과, 기계공학과 그런 인원이 많이 옵니다. 이건 이제 질문지에 없는 질문들을 드리게 될 텐데 네, 그 사실 인사 담당자로서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회사에 오면 이게 좋다. 그러니까 아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게 동호회 활동과 그 동호회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이었거든요. 네, 이거 하나만 봐도 이 회사에서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네. 선후배들과 함께 부딪혀서 어울리면서 뭔가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자랑할 만한 게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이런 게 좋다. 대표적인 말씀하셨던 동호회는 좀 되게 빙사의 일각이고요. 저희 이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회사 이제 직원으로서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주택 구입하게 되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지원해주고 있고요. 전세는 5천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가계자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2천만 원 한도로 빌릴 수가 있거든요. 내 돈 급하면은 그 돈 빌려서 이제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도 이제 그러니까 취업 전부터 대학교까지.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중학교까지는 연간 100만 원, 고등학교 200만 원, 그리고 대학교는 한 학기당 실비 500만 원 한도로 인해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자녀 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4명인 사람이 여기서 근속연수를 꽤 많이 채우고 네, 넷을 다 대학을 보냈을 때 네, 그 500만 원 아래쪽에 그 등록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네. 회사에서 전액 지원이라고 표현을 그쵸. 해도 되나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세금 공제는 되겠지만 네. 그 세금 전 금액은 그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사 담당자로서 네. 이 입사를 뭐 경력직도 하고 신입사원들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면 본인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한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뭐 다른 걸 잘할 수 있다, 뭐 자기 착한 사람이다, 잘 어울린다 이런 건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거든요. 회사에서는 일단 우선적인 거는 이 사람이 와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주식회사 DNF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함께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요?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은 그 어느 회사에 들어가던 제가 주식회사 DNF의 인사 담당자로서 여러분들 이것만 딱 잘 준비하면 여러분들 구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한 2-3가지 정도 딱 뽑아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에서 어떤 인원이 필요한 건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공 지식을 많이 보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은 뭐 그게 아니라 경력을 보거나 아니면 대수상을 봐서 바로바로 이제
어떤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인원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인원을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저희 생산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계획에 맞는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지원하게 되면은 나중에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사하면서 근무할 때도 좀 더 적응을 쉽게 할 수 있고 좀 더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회사에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네, 내가 가진 전공 지식과 능력으로 어떤 걸 가장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네, 실패 없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 그리고 이 인재가 원하는 회사가 한 번에 딱 맞물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